오늘은 50대의 은퇴 후 인생을 살면서 황혼 육아 100일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혼 육아 100일 작전 폭풍 속으로. 해시태그 은퇴는 개뿔, 재앙의 서곡. 2025년 늦여름, 윤만호 58세의 꿈은 조용하고 고고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그는 오직 주식 차트와 낚시터에서의 황혼만을 꿈꿨다. 퇴직금은 이미 노후를 위한 황금빛 설계도에 따라 착착 배분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온 노련한 선장처럼 이제 잔잔한 항구에서 여생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예측 불허였다. 그날 아침 딸 유진 32세과 사위 민준 34세의 굳은 얼굴로 만호의 집을 찾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온 사신 같은 표정이었다. 아빠, 저희 아프리카로 장기 파견 가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요.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아프리카, 장기 파견, 그리고 지금 당장. 만호는 순간 자신이 난청이 온 건가 싶어 귀를 후볐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래서 태민 2, 3세를 100일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만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테리우스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의 젊은 시절, 감히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무표정은 조직 생활의 거친 파고 속에서 그를 살아남게 한 무기였다. 그런 그에게 고작 3살짜리 손주를 맡기다니. 그는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난제에 직면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만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새벽 6시 알람 대신 할배, 똥 치워줘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그의 꿀잠을 깨웠다. 아내는 신기하게도 매번 태민이의 외침보다 먼저 기상했다. 아이고, 우리 보스님, 장군님 똥 대령이요. 만호는 한숨을 쉬며 3살 손주 태민이의 엉덩이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주식 차트와 낚시터 풍경으로 가득했던 그의 일상은 분유, 기저귀, 핑크퐁, 그리고 타요로 채워졌다. 만호는 이제 손주를 위해 엉덩이를 흔들며 뿡뿡 춤을 추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뿡뿡 아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났다. 딸 부부의 급작스러운 아프리카행. 과연 단순한 파견일까? 아니면 숨겨진 거대한 파국의 서막일까? 일부 고독한 육아 전쟁, 그리고 그림자. 만호의 황혼 육아는 문자 그대로 전쟁이었다. 가장 큰 적은 만호와 태민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동네 반장인 왕반장 50대 중반이었다. 그녀는 소문을 창조하고 유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아이고, 저 아저씨는 애를 무슨 군대 훈련시키듯이 키우네. 불쌍해서 원. 저러다 애 잡겠어. 쯧쯧, 손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네. 애가 벌써부터 삐쩍 말랐구먼. 애 엄마가 알면 속 터질 일이야. 왕 반장은 늘 만호의 뒤를 밟으며 그의 육아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만호가 태민이에게 핑크퐁 대신 트로트를 들려주면 요즘 애들은 뽀로로를 봐야 똑똑해진다는데 고집불통이시네. 라며 훈수를 두었다. 만호는 젊을 적 회식 자리에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라며 부하 직원들을 쥐락펴락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아줌마 핑크퐁 안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뽀로로 볼까요? 라며 손주를 달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호의 과거 사업 동료였던 박영태 50대 후반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났다. 그는 만호가 은퇴 직전까지 투자했던 회사에서 만호의 지분을 몰래 빼돌려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었다. 그가 나타난 목적은 명확했다. 남은 만호의 재산마저 갈취하려는 것이었다. 윤 이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이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투자건 말이죠.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집이 좋네요. 경치도 좋고. 영태의 음흉한 미소는 만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만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영태의 배신으로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상태였다. 그때의 충격으로 아내 해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지기까지 했다. 영태가 나타난 것은 단순한 악연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호의 평화롭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만호는 태민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숙은 이미 잠이 들었고 거실은 어두웠다. 만호는 술잔을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지랄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주 섞인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다. 육아의 고통과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만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젊은 시절 테리우스 킬러로 불리던 시절의 끈기와 오기를 떠올렸다. 그래, 이 빌어먹을 황혼 육아, 그리고 날 망치려는 악당들에게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만호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황혼 육아의 달인이자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 되기로 결심한다. 해시태그 반격의 서막, 그리고 감춰진 진실. 만호는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생활 내공과 융통성을 육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육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치밀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비즈니스 협상 육아법 태민이가 때를 쓸 때 만호는 태민아, 지금 양치하고 씻으면 내일 아침에는 할배가 특별히 삼겹살 비빔밥 해줄게. 어때, 딜? 이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아이의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잠재우는데 효과적이었다. 만호는 태민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뽀로로 캐릭터 옷을 입고 핑크퐁 상어 가족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개사하여 부르기까지 했다. 신속 정확 프로젝트 태민이의 낮잠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그 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을 특수작전처럼 빠르게 처리했다. 세탁, 청소, 식사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과거 그가 진행했던 대규모 M&A 프로젝트를 연상시켰다. 역발상 육아 동네 아줌마들이 태민이에게 과자를 주려 하자 만호는 아이고, 저희 태민이는 과자보다 할머니 춤추는 걸 더 좋아하는데 한 곡 부탁드립니다. 라며 능청을 떨었다. 아줌마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만호의 유머와 당당함에 넘어가 웃고 말았다. 특히 왕반장이 만호에게 아저씨, 애한테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훈수를 두면 만호는 왕반장님, 육아는 깐깐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과 같습니다. 방심하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라며 엉뚱한 비유로 되받아쳤다. 만호의 기상천외한 육아법은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험악한 인상의 아재가 육아의 달인이 되어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웃음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만호의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영태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만호의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그는 해숙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해숙은 이미 몸이 약해진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딸 유진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는 만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빠, 사실 저희 파견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이 회사가 거액의 프로젝트를 날리는 바람에 저희가 총대를 메고 아프리카로 도피성 파견을 온 거예요. 그 계약 파기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아빠한테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만호는 주저앉을 뻔했다. 딸 부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노리는 박영태의 그림자까지. 만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때 태민이가 그의 무릎에 안겨 할배, 힘내. 라며 해맑게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이 만호의 무너져가던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그때였다. 놀이터에서 홀로 태민이를 돌보던 만호에게 젊고 세련된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유나름 30대 초반이라는 이름의 싱글맘으로 만호의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왕반장의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만호를 찾아왔다고 했다. 아저씨,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여기서 아저씨가 태민이 돌보는 거 봤어요.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할아버지는 아저씨밖에 없어요. 응원할게요. 아름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만호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 같았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악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적어도 한 명의 진정한 아군을 얻은 셈이었다. 만호는 아름에게서 알 수 없는 과거의 인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름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해시태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족의 민낯. 만호의 육아 대장정은 끝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다. 태민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만호는 온몸이 불덩이 같은 태민이를 안고 밤새 병원 응급실을 전전했다. 병원에 온 만호에게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보호자님, 육아가 힘든 건 알지만 손주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호자님도 좀 쉬셔야 해요. 만호는 울컥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태민이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니까요. 제 자식이기도 하고 제 최고의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못난 과거 때문에. 만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다. 태민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자책했다. 그때 옆에서 만호를 비웃던 왕 반장이 만호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윤 반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손주를 잃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 행복한 모습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왕 반장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고백에 만호는 놀랐다. 그녀의 악의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만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한 할배입니다. 육아는 함께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따로 있었다. 병원 로비에 박영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만호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윤 이사님, 제가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오늘까지 투자금과 이자, 그리고 위약금까지 해서 총 10억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넘기시죠. 아니면 따님 부부의 횡령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습니다. 만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해숙은 병실에서 잠이 들었고 태민이는 아직 위독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영태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딸 부부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 했다. 만호는 이를 악물었다. 내게 단 3일만 시간을 주시오. 3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소.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집과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 만호의 비장한 선언에 박영태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 만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비밀 통장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모아둔 통장이었다. 하지만 그 통장도 박영태의 배신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만호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윤아름이 만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저씨, 혹시 박선우라는 이름 아세요? 저희 아빠 이름이 박선우였거든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아저씨랑 너무 닮았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와 함께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박영태 그 사람이 아저씨 아빠를? 아름의 말에 만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선우, 오래전 박영태와 함께 만호를 배신했던, 그리고 이후 행방불명되었던 또 다른 동료의 이름이었다. 설마 아름이 박선우의 딸이란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영태는 만호뿐만 아니라 박선우까지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던 것이다. 아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서류를 만호에게 건넸다. 그것은 박영태의 비자금 장부였다. 만호는 아름의 손을 잡았다. 이 비자금 장부라면 박영태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사부 역전의 드라마,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만호는 아름이 건넨 비자금 장부를 들고 박영태를 찾아갔다. 만호의 눈은 더 이상 뿡뿡 아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 테리우스 킬러의 강렬한 눈빛이었다. 박영태,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 비자금 장부로 넌 끝장이다. 내 놈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다. 만호는 장부를 박영태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박영태는 장부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름이 어떻게 이 장부를 손에 넣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 이사님,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박영태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만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미 늦었다. 내 죄는 내가 지옥 가서 갚아라.
그리고 유진이의 빚은 내 딸이니 내가 갚을 것이다. 다만 네가 불법으로 빼돌린 내 지분과 박선우 씨의 지분을 모두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법적 소송으로 끝내주겠다. 이 또한 마지막 잡이다. 만호는 일주일 안에 박영태로부터 빼앗긴 지분과 딸의 빚을 갚을 충분한 돈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고 만호는 이 모든 사실을 해숙과 유진에게 알리지 않았다.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박영태는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만호는 이 모든 과정을 도운 아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름은 만호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100일간의 육아 대장정이 끝나고 딸 부부가 돌아왔다. 태민이는 이제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를 더 따랐다.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 덕분에 우리 태민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 유진은 만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만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고맙긴. 나도 덕분에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너희 빚은 내가 해결했으니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아름이라는 아이를 한번 만나봐라. 너희 아빠의 옛 동료 박선우 씨의 딸이다. 유진은 아빠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모든 폭풍을 홀로 감당한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만호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다. 그의 유머러스하고 통쾌한 육아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희생과 진정한 가족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황혼 육아의 달인, 인생 역전의 아이콘, 숨겨진 영웅. 만호는 새로운 별명들을 얻게 되었다. 해시태그 할배의 찬란한 승리. 육아 전쟁이 끝난 후 만호는 다시 평화로운 은퇴 생활로 돌아간 듯 보였다.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낚시터에 가서 찌를 들이우는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텅 빈 집에서 태민이의 할배 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호는 낚시터 대신 놀이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만호처럼 황혼 육아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왕반장과 윤아름도 함께였다. 왕반장은 만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아름은 만호의 새로운 육아 모임에 참여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비즈니스 협상 육아법 들어갑니다. 손주가 떼를 쓸 때는 이렇게 협상해야 해요.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협상 파트너입니다. 만호는 능숙하게 육아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시작했다. 그의 유머와 재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고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만호는 이제 단순한 육아의 달인을 넘어 황혼 육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멘토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황혼 육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육아 에세이 황혼 육아 100일 작전 폭풍 속으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테리우스 킬러에서 뿡뿡 아재를 거쳐 육아 전도사가 된 만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족의 비밀, 그리고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 그의 유쾌하고 통쾌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희생과 용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민이, 해숙, 유진, 그리고 아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만호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을 이겨낸 자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